아니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어떤 식으로든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기본인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재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죽이기.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동참한 거죠, 지금 헌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고 또 사실상 지금 한 2주 정도 전에 네. 러시아제 권총을 사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그거를 제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있었고, 예.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신익희 후보처럼 그때도 후보 등록했는데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상 후보 등록을 한 뒤로 지금 대법원으로 죽이든 실제 총으로 죽이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사의 입에서 아웃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재명 아웃. 윤석열 이재명 물론 윤석열 같이 깼습니다만 아니 윤석열 아웃은 당연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 아웃이 왜 나오냐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싫어하냐는 겁니다. 이게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이재명을 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싫어하냐. 뭐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애국적인 사람, 네.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네. 또 미국의 통제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는 사람 매국노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매국노들은 이제 미친 놈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젤렌스키라든가 네, 윤석열 네. 같은 짓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쟁 미국- 나든 말든. 그러니까 미국의 딜레마가 이제 그런 거죠. 매국노들이 너무 인기가 없고 또라이 짓을 하고 네. 부정부패가 심하고 뭐 어느 정도 하면 봐주겠는데 그 정권을 잃을 정도로 예.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말만 충실히 따르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매국노들을 좋아하되 괜찮은 매국노를 찾으려는 딜레마가 있지만 예. 그 찾겠습니까? 매국노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항상 미국은 자기네 말을 얼마나 잘 듣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말 안 들을 사람은 뺄라 그러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 미국에 러브콜을 많이 했어요. 예.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 안 믿는 거예요. 음. 조사를 해보니 네. 저 사람은 국민의 이익을 배신할 만한 인간이 못 돼.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국익이 충돌하면 네. 우리 말 안 듣고 국민들 편에 설 거야. 네. 이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런 얘기는 또 최근에도 했죠. 네. 그 3프로 TV에 나와서였던가. 네. 아니 뭐 아니 트럼프처럼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를.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그 이재명 대표를 꺼리는 것은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중국을 포위 압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 고분고분이 과연 할까? 국익에는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또 혹시라도 중국과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무력 네네. 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이 거기 좀 참가해야 될 텐데 네. 과연 그거에 허락을 할까? 아하. 이재명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가능하면 지키고 싶어하는.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 얼마 전에 젤렌스키를 백악관까지 불러가지고 예. 그 서명해. 근데 난 못해. 막 이렇게 개겼지 않습니까? 그랬죠. 사실 젤렌스키 정도면은 윤석열보다 더 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윤석열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윤석열만큼의 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그거 사실 뭐 발가락 핥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걔들 그렇죠. 다. 그런데도 이렇게 개기는데. 예? 야씨.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불안해도 견디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이 옛날에 힘이 셀 때는 예.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막 찍소리까지 하니까 발가락 핥던 놈도 찍소리를 하니까. 예. 어.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고 예. 이 사람이 독자 노선을 취한다 그랬을 때 아. 옛날에는 아작을 내면 되는데 예. 지금은 그 정도만큼의 힘이 없고 어. 옛날에는 사실 제재만 해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제재하면은 뭐 러시아나 중국이랑 관계를 회복하거나 브릭스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미 살 쪽에 길이 있죠, 살 길이. 남미 쪽이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막 미국이 압박을 가하자 우리 그럼 브릭스에 가입할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거죠 상황이 미국이.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불안하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예. 이거
괜찮은 사람 괜히 인정했다가 네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우리한테 더 얻으면 어떡하지? 네. 괜히 또 러시아랑 화해하면 어떡하지? 네. 이러면 골치 아픈데 그러면 최대한 그럴 일이 없는 어허. 우리 말 잘 듣는 개를 네. 시켜야 돼. 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 사실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여론조사에서 진짜 이거는 미국이 봤을 때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힘당은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네. 여론조사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탄핵 인용 이것도 뭐 70%였다가 60%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선 주자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48%? 네, 뭐 거의 50%예요. 거의 50% 넘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뭐 김문석 한다고 해봐야 뭐 10몇 프로. 이거는 진짜 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리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친중 지들이 봤을 때 지들 입장에서 네.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볼 때는 중립 외교 내지는 국익 외교죠, 국익 그냥. 외교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친중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미국 말 안 들으니까. 미국 말 안 들으니까 야 그거를 못 견디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같으면 야 삼성 우리 먹을래, 우리 줘 이러면 줄 것 같아요? 네. 안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삼성 얘기 방금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파면이 될 거라고 본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 둘이 이제 만난 것도 이제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좀 눈여겨본 거는 그 이재용 회장이 지금 중국 갔습니다. 네, 와서 비아지도 가고 그랬죠. 야 이건 약간 좀 엇서는 거 아닌가요, 미국한테? 지금은 약간 과도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네네. 중국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맞아요.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등등등 압박을 가했는데 네. 지금은 그 과도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도 요 틈을 이용해서 운신의 폭을 좀 넓혀보자 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는 압박하는 방식이 군사적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 방식인데 네.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진짜 많이 합니다, 차를. 예. 그러니까 미국 말을 거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이번에 뭐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입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관세 전혀 없어. 여기서 만드는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 근데 반도체는 얘가 달라요. 반도체는 미국이 다 먹으려고 그러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중국에 팔아야 됩니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재용은 지금 미국에 올인하는 것이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중국 쪽하고도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하다면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네네. 또 향후 만약에 뭐 트럼프가 과감하게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문제가 풀리고 예. 그러면 남쪽의 운신의 폭이 이제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되면은 중국하고 관계를 회복한다 해도 뭐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한다면 사실상 좀 멀리 내다보고 하는 행보일 수도 있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선생님 사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 아주 뭐 독특한 정세 분석이 아니라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먹고 살려면은 삼성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 5만 전자냐, 6만 전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야, 그렇게 만약에 진짜 야 북미 회담 돼가지고 잘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야, 지금 북중러가 지금 경제는 뭐 중국 특히 러시아는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유럽도 지금 다 중국이랑 지금 편들려고 그러는데. 네. 야, 우리도 좀 해야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아니 실제로 테슬라의 머스크조차 중국을 중시하는데요. 애플도 그러고. 네, 머스크네요. 중국 시장 포기 못한다. 너무 크다. 여기를 어떻게 포기하냐.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엔 이제 이재용이 갔다는 거는 그런 것까지도 포석을 두고 가는 건데 그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얘기했던 이 탄핵 집회에 삼성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 이놈들 돼가지고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반도체만 해도 네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네. 월등하게 유리하거든요. 미국보다. 네. 뭐 비용이 적게 든다를 넘어서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이 이윤을 크게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니 뭐니 다 중국에 공장 짓는 거죠. 어. 뭐 그게 뭐 대단히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돈 벌려고 들어간 돈 거지. 벌려고 그런 돈 거지. 벌려고 들어간 거죠. 삼성도 돈 벌려면 중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중국하고 거리를 두니까 네. 핸드폰도 지금 중국에서 거의 다 추방당해서 삼성 점유율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순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삼성은 자본가답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참 우리 그 정치를 놓고 봐도 경제를 놓고 봐도 네. 사실 이제는 이 그 우리 국익 중심으로 해서 네. 정말 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이 반중 반러 이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요. 네. 지들은 러시아랑 지금 막 회담까지 하면서 관계 정상화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트럼프 쪽은. 네.